우상호 후보께서 안철수 후보를 야권 연대를 못하게 만든 최고의 공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. 안철수! 정치에서 안 될 사람.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김종인 대표가 한 얘기예요. 그러니까 어쩌다가 근데 같은 당도 하셔갖고 지금에 와서 이제. 아니,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분이 처음에 이제 우리 박원순 시장님한테 이제 양보도 하고 뭐 이렇게 개혁적인 담론을 얘기하고 다닐 때는 야, 기업을 하시던 벤처 기업가가 사회적 담론을 얘기하니까 난 너무 그 신선하고 좋았어요. 그리고 하는 말이 다 어려운 청년들에 대한 위로, 그 세상의 정의와 공정에 대한 질타, 막 이런 것들이 나는 정치인이 내가 하면 잘 안 됐는데 저분이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청하고 그게 참 좋았어요. 근데 그런 가치를 이야기할 때와 막상 직접 이분이 정치를 할 때가 너무 다른 것 같아. 아니, 우리 당에 와서 대표까지 하신 분이 갑자기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탈당을 해서 호남에 가서 갑자기 당을 하나 만들고 그것도 유지를 못해서 깨가지고 또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또 서울시장으로 나온다니까 내가 본 최근에 어떤 정치 지도자도 저렇게 뱅글뱅글 돌다가 이상하게 움직이는 그런 분은 난 본 적이 없거든요. 요즘 언론의 표현에 가면 그걸 핵분열이라고 하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커지는 게 아니라 계속 쪼개지는 거 있잖아요. 근데 지금 뭐 SNS 설전이라고 부를 만큼 네. 정말 재밌더라고요. 근데 안철수가 결국에 이제 출마 뭐 하면서 했던 얘기는 어차피 우상호 박영선은 안 될 건데 뭐 신경 안 쓸래 이렇게까지 모욕을 주더라고요. 글쎄 뭐 그거는 뭐 그분 생각이니까. 뭐.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은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. 안 하죠. 근데 요즘 와서 이 양반이 꼭 이상한 토를 달아요. 근데 그게 감정을 담아서 토를 달아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한테도 학생운동의 순수성을 뭐 정치권에 바치고 어쩌고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. 그 얘기도 그렇잖아요. 어차피 뭐 안 될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말은 대응하지 않겠다. 근데 처음부터 그냥 나에 대해서 하는 말 대응하지 않겠습니다. 이러면 될 걸. 그렇죠. 떨어질 애들 얘기 내 대응 안 할래.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게 야박하기도 하고 약간 졸렬한 거예요. 네? 나한테 무슨 나는 바른정당하고 통합 안 한다고 그러고 왜 통합하는 거짓말 했냐. 야권 연대 안 한다더니 왜 유승민은 야권 연대 얘기했냐.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. 그래서 안 한다고 해서 최대의 공을 세우신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네. 그런 부분도 있고 안철수 후보와의 이 설전 때문에 사실 덕점 보신 거죠. 아니, 안철수 상대하는 건 내가 적격이야 이런 이미지 주셨단 말이죠. 그렇죠. 사실 저밖에 없어요. 아니 왜냐면 뭐 박원순 시장님이 옛날에 좀 약간 신세졌는데 세게 하면 좀 야박해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현재 시장이신데 나이도 위고. 그러니까 선거전을 치열하게 하기는 좀 어렵죠. 안철수 후보하고. 뭐 마찬가지죠. 세게 붙으신 사람은 저밖에 없죠.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빚론, 그 빚이 있는 분은 저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. 나는 안철수한테 눈치를 빚이 없다. 보지는 않지만 공격하면 좀 야박해 보이잖아요. 네. 저는 뭐 세게 그냥 연탄재 차지 마 그래도 되고. 그 연탄재를 페이스북에서 읽고 네. 정말 이 모골이 싹 송연하게 솟으면서 감동의 쓰나미가 확 몰려왔거든요. 한번 다시 한번 직접 말씀해 이분 표현이 또 기가 막히네. 모골이 어떻게 돼갖고 모골이 송연해지면서 감동의 쓰나미가. 저분이 저런 표현을 1년에 한 2번 쓰거든요. 아, 그래요? 오늘이네요. 근데 제가 원래 국문과고 시전공을 했잖아요. 시인이시죠? 예, 그러니까 갑자기 학생운동 순수성 어쩌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하면 모골이 송연은 아닌데 확 뻗치더라고요. 다른 건 몰라도 나하고 동갑인데 그래요. 학생운동을 팔면 안 되지 이 사람이. 학생운동을 모욕 주는 말을 하면 안 되지. 내가 뭐 언제 나 학생운동할 때 너 어디 있었냐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. 치사하잖아 그런 얘기는. 그렇지만 역사 사실이잖아요. 그렇지. 예? 저와 내 동지들이 감옥 가고 생명 걸고 싸울 때 본인 대학원 다녔던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학생운동 순수성 그분이 학생운동 한 사람이면 난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고 보는데. 예. 그래서 갑자기 그 순간 글씨가 탁 떠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그 얘기했죠. 저도 그런 이야기 꽤 많이 하고 살았었거든요. 한 30대까지는. 뭐 어떤 거냐면 학교 나갈 때 가투 나가요. 가투를 나가면 도서관에 앉아있던 놈, 검사 된 놈은 있고요. 근데 여기 저 청취자들이 가출하고 알아들을까? 가투? 길거리 나가서 돌 던지는 거예요. 가두 투제 준말. 예. 그때 판검사 되고 검사 되고 의사 된 놈들이 있어요. 지금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고마워해요.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. 그래서 민주화가 됐고 좋은 세상이 됐잖아요. 그런 말은 진짜 할 게 아니죠. 서로가 할 게 아니라고 봐요. 그럼요. 난 그래서 뭐 내가 언제 뭐 옛날부터 우리 동료들한테 우리가 학생운동한 거 훈장처럼 타고 다니면 안 된다. 그건 그 시절에 기여한 거를 만족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자 이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그런 얘기 하니까. 근데 그걸 또 직답을 하면 그렇잖아요. 내가 그걸 말하자면 지금 말한 것처럼 너 나 학생운동할 때 너 어디 있었어? 이렇게 얘기하면 좀 유치하거든. 그래서 시로 응수를 딱 했는데. 멋있는데? 예. 모골이 송연하고. 한번 직접 읽어봐 주세요. 모골이 뭐가? 글씨 쓰신 거. 아 이거요? 이건 뭐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.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더냐. 이건 정말 명언이네. 이번 선거 역사에 가장 남을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.
어쨌건 안철수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. 네. 하실 말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. 김문수. 이 형님은 정말 내가 살다 부천에 국회의원 하다가 경기도지사까지 한 거는 괜찮은데 대구를 또 그때도 대통령 나오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대구로 가셔서 해필이면 또 같은 동문 김부겸 선배를 해코지 하려고 그러다가 본인이 쓰러지고 해코지. 그러더니 다시 또 갑자기 서울시장을 나오신다고 하니 서울시가 무슨 옛날 구태 정치인 하시장도 아니고 아니 이게 도대체 왜 물어보고 싶어요. 왜 서울시장? 대구시장이라면 또 이해를 가요. 왜 서울시장?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닌데 서울시가 뭐 정말 이런 분들 모여서 각축장을 벌일 그런 장소인가. 좀 잘 아는 사이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. 정도원 씨가 오늘 어떤 인터뷰에서 그렇더라고요. 김문수의 출마는 놀기 그래서 나왔대. 그 정도원 의원도 말이 좀 심하지. 근데 저는 그게 사실이 할지라도 말을 노는이 뭐 하냐 나와보자 했다는데 그건 또 정도원 씨는 요즘에 하는 게 거의 대부분 난사 수준이야. 네. 자 그러면 합쳐서 안철수, 김문수 혹시라도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?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? 불가능하죠. 이제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야권 연대 없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고 또 김문수 전 지사님은 성격이요 한번 끝을 보는 분이에요. 중간에 하다가 중도 포기한 적은 별로 없는 분이라서 두 분이 대화가 잘 될 리도 없고 극과 극이거든요.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땐 야권 연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전용욱 씨의 명언을 한번 들려드려볼까요? 네.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데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나쁘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. 네. 안철수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데요. 그러네. 그런데 뭐 나한테 학생운동 어쩌고 뭐 한 분이 설마 이 며칠 사이에 또 입장을 바꾸가. 그렇죠. 그리고 그분의 정치력이 김문수 전 지사를 꼬셔서 단일화 할 정도 정치력이 안 돼요.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. 알겠습니다. 단일화 못한다는 게 정설이긴 하더라고요. 그렇죠. 자, 그러면 약간 생뚱맞은 키워드 들어가겠습니다. 이거 뭐라고 답하실지 궁금한데 뭔가 연관이 있어서 제가 키워드 준비한 거예요. 김진태. 말하기도 불쾌한 참 어떻게 보면 일종의 특히 요번에 그 이호 여사 경호 문제 갖고 시비 건 건 정말 그는 도대체 이게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냐 물을 정도로 참 제가 볼 때 참 야박하다고 생각했어요. 또 명언 남기셨잖아요. 그래서 그 다음 말. 아니 지금 제 지역구에 두 전직 대통령이 그렇지 연희동. 예. 연희일동의 노태우 대통령, 연희이동의 전두환 대통령. 제가 유권자로 모시고 계신데 혹시 찍었을지도 모르잖아요. 제가 이거 참 처음으로 한 얘기인데요. 저는 그분이 틀림없이 진보당 후보를 찍었다고 생각해요. 이해가 잘 안 가시죠? 예. 저는 그분들과 맞서 싸웠던 학생운동권의 지도자니까 저를 찍을 리가 없고 내 상대방의 새누리당 후보는 이성헌 전 의원인데 이분이 김영삼 대통령 때 정무비서관 때 이 두 분을 감옥에 보냈어요. 그래서 이 두 분이 김영삼이라고 그러면 이를 갈아요. 그러니까 그 전직 대통령의 비서관, 정무비서관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. 그러면 그때 우리 후보가 나온 게 민주당은 우상호, 그다음에 새누리당은 이성헌, 민주노동당 한 명밖에 없거든. 근데 전직 대통령은 나오면 무조건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. 화면에 박히니까. 그럼 누굴 찍어? 그거 안 찍었을 수도 있겠다. 그러니까 무효표 아니면 저기 민주노동당인데 나는 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 무효표를 찍은 자존심이 있어서 난 민주노동당 찍었다고 보는데. 연희동 제3투표구에서 나온 그 무효표는 전두환 씨가. 이런 얘기 내 처음 하는데. 네, 재밌네요. 네. 그렇습니다. 어쨌든 김진태의 그 비열함 때문에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돌려주더라고요. 법제처 이야기죠. 법제처에서 봤을 때 경호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할 수 있는 것이다. 뭐 이런 식으로.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. 이게 이제 김진태 양반이 지금 법사위 간사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제 법 통과도 막고 계속 괴롭히니까 경호처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는 김진태 말이 맞는 거예요. 그렇잖아요. 법적으로는 그 경호 기간이 끝났으니 당연히 넘겨야 되는데 과거 예를 보더라도 법이 계류 중이니까 자기가 바꿔주면 되는데 지가 붙잡고 있으면서 왜 법 안 지키냐 이렇게 하니까 경호처 입장에선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받겠다 안 되면 경찰 경호 법대로 하겠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께서 보시진 딱한 거지 그게 뭘 그렇게 애돌려서 얘기하냐 그냥 영부인 경호 그냥 하겠다 대신 법 바꿀 때까지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딱 하는 거지.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짜증을 낸 거예요. 말하자면 그렇죠. 김진태 의원한테 짜증을 낸 거예요. 뭐 이런 거 갖고 시비 걸어 그리고 그냥 법 바꿔줘 이런 거지.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찡한 감동이 있었는데 사실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우리 진영에 있어가지고
두 분 다 대통령 돌아가시고 그거를 경호처에서 경호를 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일시적으로 경찰을 바꾸겠다 뭐 이런 답변이 나왔었잖아요. 그리고 나니까 그걸 만시지탄이래. 표현이 뭐 그런 같은 표현이 다 있습니까? 네, 그러니까 사실은 이 트집 잡기에 트집 잡기 정치인데 제가 정치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 트집 잡기 있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전직 대통령과 혹은 영부인을 언제까지 경호할 거냐가 하는 것이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됐었어요. 근데 이게 찔끔찔끔 말하자면 연장해 왔는데 저는 이럴 게 아니라 어차피 또 그 5년 지나면 또 문제가 되거든. 그래서 나는 아예 법을 바꿀 때 현재 5년 연장법이에요. 근데 5년 또 금방 가잖아요. 그래서 저는 생존해 계시는 동안은 국가의 경호를 받게 하자. 이제 이렇게 하고 그렇게 법을 바꾸면 돼요. 여기는 뭐 김윤옥 씨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요. 아니 다 포함돼요. 그래서 저는 거기 내 페이스북에 썼어요. 손명순 여사님도 그렇죠. 그분이 지금 경찰 경호를 받아요. 그분이 먼저 저기 대통령 하셨으니까 YS가. 그래서 저는 손명순 여사 뭐 다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전직 대통령은 국가예우 차원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경호를 받게 하자.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. 특별히 뭐 우리 쪽 대통령 부인들만 보호해 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. 알겠습니다. 진태였습니다. 양난입니다. 아, 예. 손발이 있으세요. 그 양반 저 호예요. 국회에서 붙여준 진태양난. 진태가 나타나면 항상 난이 일어난다. 다음 총선에는 좀 제발. 제 강원도인데요. 네. 다음 춘천에서는 김진태 씨는 어려울 겁니다. 네. 아마 사람 바꿀 거예요, 후보를. 저는 박근혜 탄핵만큼이나 바라는 거예요. 김진태를 국회에서 안 보는 거. 강원도의 명예를 걸고. 자, 알겠습니다. 다음 키워드인데요. 지금 아까 좀 전에 강원도 얘기하셨는데 이번에는 호남 향후에 네. 어떻게 된 겁니까? 이분들이 연락이 왔어요. 저 지지 선언을 한 각 구별 호남 향후 회장 그분들 중에 3분의 1도 잘 몰라요. 본인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했대요. 이번에 서울시장 어떻게 할 거냐.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과 인연이 있고 가장 오랫동안 정당 지켰던 우상호 지지하자. 그렇게 합의해서 연락이 와서 저 장소 제공했죠. 먼저 연락하신 건 아니죠? 그분들 중에 3분의 1을 제가 모른다니까. 네. 아니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지역감정 같은 걸 이용한 정치는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하고 박영선 의원의 고향은 경남 쪽이잖아요. 네.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과 인연 또 전라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학생운동에 대한 그 애착이랄까 그게 굉장히 큰 건 사실인데 동지적 감정이 있죠. 네. 또 수도권에 호남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. 네. 그런 마음들을 제가 감사하게 받고 그게 일종의 또 옵션이에요. 되면 호남 정신을 잃지 마라. 그 하나 또 일종의 강조이기도 하고. 그래서 제가 고향이 호남이면 이게 이제 지역주 여쭈고 할 수 있지만 고향이 강원도니까 저도 그런 논쟁에서는 자유롭죠. 그리고 이제 광주 한번 가셔가지고 호남의 아들 이렇게 양아들 뭐 이렇게 정치인들 대부분 그렇게 하더라. 난 그 말은 못하겠더라고. 네. 그냥 김대중 대통령을 정치적 스승으로 모시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는데 사실이니까. 근데 뭐 어디의 사위 어디의 아들 이거는 좀. 네. 우상호 후보께서 안철수 후보를 야권 연대를 못하게 만든 최고의 공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. 안철수 정치에서 안 될 사람.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김종인 대표가 한 얘기예요. 그러니까 어쩌다가 근데 같은 당도 하셔갖고 지금에 와서 이제.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분이 처음에 이제 우리 박원순 시장님한테 이제 양보도 하고 뭐 이렇게 개혁적인 담론을 얘기하고 다닐 때는 야 기업을 하시던 벤처 기업가가 사회적 담론을 얘기하니까 난 너무 신선하고 좋았어요. 그리고 하는 말이 다 어려운 청년들에 대한 위로, 그 세상의 정의와 공정에 대한 질타, 막 이런 것들이 나는 정치인이 내가 하면 잘 안 됐는데 저분이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청하고 그게 참 좋았어요. 근데 그런 가치를 이야기할 때와 막상 직접 이분이 정치를 할 때가 너무 다른 것 같아. 아니 우리 당에 와서 대표까지 하신 분이 갑자기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탈당을 해서 호남에 가서 갑자기 당을 하나 만들고 그것도 유지를 못해서 깨가지고 또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또 서울시장으로 나온다니까 내가 본 최근에 어떤 정치 지도자도 저렇게 뱅글뱅글 돌다가 이상하게 움직이는 그런 분은 난 본 적이 없거든요. 요즘 언론의 표현에 의하면 그걸 핵분열이라고 하더라고요. 아 그래요? 커지는 게 아니라 계속 쪼개지는 거 있잖아요. 근데 지금 뭐 SNS 설전이라고 부를 만큼 네. 정말 재밌더라고요. 근데 안철수가 결국에 이제 출마 도서관에 앉아있던 놈, 검사 된 놈은 있고요. 근데 여기 저 정치자들이 가출하면 알아들을까? 가투? 길거리 나가서 돌 던지는 거예요. 가두 투쟁 준말. 예. 그때 판검사 되고 검사 되고 의사 된 놈들이 있어요. 지금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고마워해요.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. 그래서 민주화가 됐고 좋은 세상이 됐잖아요. 그런 말은 진짜 할 게 아니죠. 서로가 할 게 아니라고 봐요. 그럼요. 아니, 그래서 뭐 내가 언제 뭐 옛날부터 우리 동료들한테 우리가 학생운동한 거 훈장처럼 타고 다니면 안 된다. 그건 그 시절에 기여한 걸로 만족하고
새로운 시대를 만들자 이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그런 얘기 하니까. 근데 그걸 또 직답을 하면 그렇잖아요. 내가 그걸 말하자면 지금 말한 것처럼 너 나 학생운동할 때 너 어디 있었어? 이렇게 얘기하면 좀 유치하거든. 그래서 시로 응수를 딱 했는데. 멋있는데? 모골이 송연하고. 한번 직접 읽어봐 주세요. 모골이, 뭐가? 쓰신 거. 아, 이거요? 이건 뭐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.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더냐. 멋지다. 이거는 정말 명언이네. 이번 선거 역사에 가장 남을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쨌건 안철수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. 네. 하실 말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. 김문수. 이 형님은 정말. 뭐 하면서 했던 얘기는 어차피 우상호 박영선은 안 될 건데 뭐 신경 안 쓸래 이렇게까지 모욕을 주더라고요. 글쎄 뭐 그거는 뭐 그분 생각이니까. 뭐.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은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. 안 하죠. 근데 요즘 와서 이 양반이 꼭 이상한 토를 달아요. 근데 그게 감정을 담아서 토를 달아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한테도 학생운동의 순수성을 뭐 정치권에 바치고 어쩌고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. 그 얘기 그렇잖아요. 어차피 뭐 안 될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말은 대응하지 않겠다. 근데 처음부터 그냥 나에 대해서 하는 말 대응하지 않겠습니다. 이러면 될 걸. 그렇죠. 떨어질 애들 얘기 내 대응 안 할래.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게 야박하기도 하고 약간 졸렬한 거예요. 네? 나한테 무슨 나는 바른정당하고 통합 안 한다고 그러고 왜 통합하는 거짓말 했냐. 야권연대 안 한다더니 왜 유승민은 야권연대 얘기했냐.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. 그래서 안 한다고 해서 최대의 공을 세우신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그렇죠. 네. 그런 부분도 있고 안철수 후보와의 이 설전 때문에 사실 덕점 보신 거죠. 아니, 안철수 상대하는 건 내가 적격이야 이런 이미지 주셨단 말이죠. 그렇죠. 사실 저밖에 없어요. 아니 왜냐면 뭐 박원순 시장님이 옛날에 좀 약간 신세졌는데 세게 하면 좀 야박해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현재 시장이신데 나이도 위고. 그러니까 선거전을 치열하게 하기는 좀 어렵죠. 안철수 후보하고. 뭐 마찬가지죠. 내가 살다 부천에 국회의원 하다가 경기도지사까지 한 거는 괜찮은데 대구를 또 그때도 대통령 나오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대구로 가셔서 해필이면 또 같은 동문 김부겸 선배를 해코지 하려고 그러다가 본인이 쓰러지고 해코지. 그러더니 다시 또 갑자기 서울시장을 나오신다고 하니 서울시가 무슨 옛날 구태 정치인 하시장도 아니고 아니 이게 도대체 왜 물어보고 싶어요. 왜 서울시장? 대구시장이라면 해도 이해를 가요. 왜 서울시장?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닌데 서울시가 뭐 정말 이런 분들 모여서 각축장을 벌일 그런 장소인가. 좀 잘 아는 사이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. 정도원 씨가 오늘 어떤 인터뷰에서 그렇더라고요. 김문수의 출마는 놀기 그래서 나왔대. 그 정도원도 말이 좀 심하지. 근데 저든 그게 사실이 할지라도 말을 노는이 뭐 하냐 나와보자 했다는데 그건 또 정도원 씨는 요즘에 하는 게 거의 대부분 난사 수준이야. 자 그러면 합쳐서 안철수 김문수 혹시라도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?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? 불가능하죠. 이제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야권연대 없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고 또 김문수 세게 붙으신 사람은 저밖에 없죠.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빚넌 그 빚이 있는 분은 저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. 나는 안철수한테 눈치를 빚이 없다. 보지는 않지만 공격하면 좀 야박해 보이잖아요. 저는 뭐 세게 그냥 연탄재 사지 마 그래도 되고. 그 연탄재를 페이스북에서 읽고 정말 이 모골이 싹 송연하게 솟으면서 감동의 쓰나미가 확 물려왔거든요. 한번 다시 한번 직접 말씀해 이분 표현이 또 기가 막히네. 모골이 어떻게 돼갖고 모골이 송연해지면서 감동의 쓰나미가. 저분이 저런 표현을 1년에 한 2번 쓰거든요. 그래? 오늘이네요. 근데 제가 원래 국문과고 시전공을 했잖아요. 시인이시죠? 예, 그러니까 갑자기 학생운동 순수성 어쩌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하면 모골이 송연은 아닌데 확 뻗치더라고요. 다른 건 몰라도 나하고 동갑인데 그래요. 학생운동을 팔면 안 되지 이 사람이. 학생운동을 모욕 주는 말을 하면 안 되지. 내가 뭐 언제 나 학생운동할 때 너 어디 있었냐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. 치사하잖아 그런 얘기는. 그렇지만 역사 사실이잖아요. 그렇지. 예? 저와 내 동지들이 감옥 가고 생명 걸고 싸울 때 본인 대학원 다녔던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학생운동 순수성 그분이 학생운동 한 사람이면 난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갑자기 그 순간 그 시가 탁 떠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그 얘기했죠. 저도 그런 이야기 꽤 많이 하고 살았었거든요. 한 30대까지는. 어떤 거냐면 학교 나갈 때 가토 나가요. 가토를 나가면